반갑습니다. 어, 요즘 그 이제 연애 관련된 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어. 어, 그나마 이제 그리피츠가 내가 봤을 때는 겨우 끝물 노선을 좀 탄 것 같다라고 요즘 보고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즘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개나 소나야 정말. 개나 소나 다 연애 강의하고 개나 소나 여성들한테 콜드 어프로치 강의하고 PUA 강의하는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거든. 결론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건 정말 필요하지. 그 남자가 여자한테 매력을 어필하고 접근해갖고 뭐라도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중요하지 사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고 정보는 계속 노출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시장 또한 크게 메리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거야. 이게 굳이 이걸 돈 주고 해야 되냐 하는 그 시기가 한번 또 찾아올 거라고. 이게 내가 말했던 그 등급론적인 측면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시장에서 이런 콜드 어프로치를 하는 남성들의 메리트가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대다수의 남성들이 이걸 하지 않기에 어떻게 보면 등급적으로 매우 안 좋은 위치에 있는 남성들이 이득을 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대다수의 이제 좀 매력 있는 남자들 또한 이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너무 치열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그래갖고 나는 내 느끼기에 레드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결국에는 어떤 여자이냐에 따라 다른 거고 또 어떤 남자인 거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여성들의 결과값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남자는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게 많다. 남자는 변해야 할 게 많다. 남자는 달라져야 한다. 다시 남자다운 남자로, 자신감 있는 남자로, 근거 있는 남자로, 본질이 있는 남자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뭐 이런 관점인데 사실. 그렇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남성성이란 건 결국엔 내가 봤을 텐데, 이 남성성이 주요하게 자리 잡는 내재되어 있는 깊숙한 본질 자체는 결국엔 나 이것 또한 생존일 거라고 보거든. 남자가 생존을 할 수 있는 놈인지도 봐야 되고, 여자 입장에서 능력이 있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싸워서 혹시나 누군가와의 싸움이 있을 때 얘는 도망가지 않고 지켜줄 놈인가, 그리고 이길 놈인가,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놈인가.
더 나아가서 이 남자가 날 위해 공급을 할 놈인가, 공급을 해줄 놈인가,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 사실. 근데 이제 여자가 처음에 이 남자의 그런 매력적인 측면으로만 가려져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본질을 따지게 되는 거지. 얘가 나에게 어떤 생존을 위한 생산적인 것들을 제공할 놈인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막힌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리피치 같은 친구가 어떤 여자하고 여자 번호를 따고 여자하고 연락을 하고 매력적이다 이거야. 매력적이고 마음에 들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얘를 이제 내 걸로 만들고 싶다,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라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여자가 이 남자한테 어떻게 보면 성적인 부분을 제공을 하는 거거든. 이제 얘는 내 걸로 만들고 싶거든. 얘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관심과 물질과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남자로서 만들고 싶기에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부분을 제공한다라고 난 보거든 이거를. 그게 남녀관계에 있어서의 성의 본질이라고 보는 관점이고. 근데 이 남자가 성관계 후에도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말했던 그런 남성성에 있어서 어떤 이 여성에게 생존을 위한 그런 보상을 해주는 게 떨어진다라고 관점하에 봤을 때는 장기 연애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야.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사실 이 남자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좀 보살펴주고 뭔가 좀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보다듬어주고 이러는 모습들로 하여금 사실 정서적인 안정감, 어떻게 보면 얘는 나를 지켜주래다, 얘는 나를 아껴주래다, 얘는 나를 지켜주래다, 얘는 나에게 물질적인 걸 제공할 거다라는 이런 안정감이 들어야지만 사실 이 장기적인 관점의 남녀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관계가 파토날 가능성이 높지. 왜냐면 이런 친구들은 관계가 파토가 나는 거야. 왜냐면 여자들이 원하는 본질 자체가 남자에게 있어서 어떤 보살핌을 원하는 건데, 물질적인 혹은 정서적인 신체적인 보살핌,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자 관점에서는 사이렌이 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얘는 나랑 섹스해봤자 얘는 제대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애가 아니야. 매력적이긴 하지만 얘는 멀리 해야 돼 라는 그런 신호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신호가 작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몇 번의 기회를 주겠지.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거야. 특히나 매력적인 여자고 선택지가 많은 여자일수록 기회를 별로 안 줄 거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받아내지 못하기에 보상회로가 작동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남녀관계든 남남관계든 인간 사회 모든 게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것처럼 내가 이 여자에게 뭔가 얻어갔으면은, 성적인 걸 얻어갔으면은 이 여자가 원하는 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난 또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관계의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여자의 이런 육체적인 것을 탐한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지 이게. 여자의 그 회로 자체가, 보상 회로 자체가 어떤 성관계를 통해 갖고 정서적이든 물질적이든 간에
얻어내질 못하면은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는 존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내 관점에서는. 이게. 그래갖고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것도 그거거든. 결국엔 남자가 여자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조차 결국에 대다수가 보상 시스템에 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남자가 이 여자랑 성관계만 하고 집에 보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허무함을 이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성관계가 단순하게 남자처럼 즐기고 끝이 아니라는 거지. 결국엔 이 여성들은 이 성관계를 자신의 생존 수단으로 살아왔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섹스하고 나서 빠이빠이 이게 되려면은 두 가지 측면밖에 안 된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상이 아닌 정서적인 보상만으로도 성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는 부모의 그늘 아래 있었던 학창 시절이나 혹은 아직 못 모르는 어린 아이, 청소년이거나 아니면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그늘 아래서 빵빵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불륜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밖에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었던 거야, 내가. 그래서 그래갖고 결론적으로 내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하고 연애를 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물질적인, 신체적인, 사회에서 이런 더 나아가 정서적인 이런 보호를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정서적인 보호도 결국에는 신체적인, 물질적인 걸 제공한다라는 걸로 인해 갖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취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 이거를 안정감을 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큰 피지컬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형태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남자를 옆에 뒀을 때 정서적인, 신체를 보호해 줄 거란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고, 이 남자가 돈을 아낌없이 나한테 쓴다라고 했을 때 물질적인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안정감, 이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여자에게 있어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남성답게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남자의 본질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가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남자의 행동하는 모습과 이런 방식들도 운동을 통해 갖고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운동이 결국엔 필수적이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 이제 연애를 하는 남성들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남성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싶어. 만약에 내가 현재 물질적인 측면에 빈곤함, 빈약함, 부족함을 갖고 있을 때, 다행히도 여성은 미래에 대한 배팅을 하는, 이 남자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 배팅을 하는 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확신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보는 관점 자체가 결혼을 암시하거나 결혼을 할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라고 난 볼 수 있거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 어떤 여성과의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자가 이 남자에게 있어서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얻어내고 싶은 거 하나는 결국에는 결혼이다라는 거야. 이 결혼 제도를 원하거든. 이 남자가 나를 평생 먹여 살리고 보호해주고 대신 힘든 거 일하고 어려운 거 하는,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성 자체를 부양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는 게 결국엔 결혼이라는 건데,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암묵적이든 직설적이든 간에 결혼할 것처럼 만들어 버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장기적인 관점의 연애가 유지가 가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남자가 나랑 결혼할 것처럼 결혼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면 여자는 어느 순간에
모든 외부 회로, 다른 이성의 회로들을 많이 정리하는 시점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어도 이 여자들은 번호를 주는 성질을 볼 수 있잖아, 그렇지? 다른 남자들한테. 왜 그러냐면은 이 남자의 등급적인 측면이나 이 남자가 나와 결혼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런 회로가 돌아가게 되면은 다른 남자들에게 있어서 내 자신을 어느 정도 오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생존에 매우 불리한다는 거. 이 남자랑 연애한다는 것만으로써 내가 이 남자에게 다른 남성들에게 기회를 안 주는 것 자체가 멍청한 행동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야, 사실상. 뭔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이 여자의 결국의 본질 자체는 나를 책임지고 어, 보호해주고 먹여 살려줄 결혼할 남자를 원하거든, 대부분. 근데 이 남자가 그걸 안 하고 단순한 아직까지 어린 아이처럼 나와 연애만 즐긴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남성들에게 기회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사실상. 그래갖고 연애를 할 때 있어서 사실 이 남자는 초창기가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나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이 여자에게 암묵적으로라도 결혼에 대한 이런 생각을 집어 넣어줘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섹스를 하고 난 다음에 단순하게 즐겁고 끝이 아니야. 섹스를 하고 난 다음에 여자의 본능 회로가 매우 복잡해요, 이게. 왜냐면은 섹스하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섹스하고 난 다음엔 난리가 나는 거거든, 사실.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게, 어떤 여자가 보상 체계가 있지 않은 성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다수의 남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정신 회로가 뒤죽박죽으로 변해버린다라고 보는 관점이 크다라고 했었던 거야, 이게. 그러면은 뭐 형님께서는 그럼 연애를 한 다음에 이 여자에게 있어서 우리 결혼하자 뭐 이런 말을 하라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는 가능하다라면은 그런 말을 해도 상관없다라고는 보는 거야. 그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야, 연애 시점에서. 그러니까 본인조차도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 계속 장기적으로 연애를 할 거고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암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암묵적이 아닌 직설적으로 말을 해야지, 이제는. 직설적으로 너가 마음에 든다, 너랑 결혼하고 싶다, 시간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내가 그 대신 많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가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있어서 등급 차이가 나보다 등급이 조금 높은 여성들이더라도 그 말을 듣게 되면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사실상. 근데 만약에 등급 차이가 나는 여성인데 이 남자가 등급이 나보다 낮은 남자야,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측면이나 이런 게. 근데 나한테 그런 보상 체계를 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거의 끝나.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을 알아둬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내 주변에 나 포함해서 주변에서 장기적인 연애를 이어가던 친구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이 여자에게 있어서 어떤 주입을 했냐면, 그 결혼에 대한 그 환상과 보상 체계를 주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결혼한 애들은 거의 없죠. 그 중에 실질적으로 결혼한 친구는 없어. 근데 여자가 이런 거 있어요. 여자가 얘가 나랑 결혼할 것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뭔가 감정의 배신감을 느끼고 감정선을 차단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고, 다른 남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려고 하는 성질이 매우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억제를 하려고 하면은, 남자는 성관계까지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실 이제 여자에게 있어서 제의를 해야 한다라는 거지. 더 알아가보고, 못해도 나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지. 뭐 한 3년,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나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거고, 그 다음에 너와 우리 관계가 더 계속 돈독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서로 더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여성들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게 된다라는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 레드필 쪽의 애들이 결혼 생활을 해보지 않으니까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가정에 대한 가정 형성하는 이유와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몰라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난 개인적으로 유부남을 겪어보지 않은 레드필러들이 대부분 좀 약간 여성 혐오적인 측면을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야. 나 또한 내가 아마 유부남이 아니었고 아이들을 키워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성 혐오적인 측면으로 많이 빠졌을 거라고 보거든 나는. 왜냐면 여성의 본질을 망각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연애만 하는 레드필러들, 아직 어린 친구들의 레드필은 사실 연애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본질이 섹스라고만 따지게 되거든. 근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본 애들은 사실 여성의 본질이 섹스보다도 임신, 출산, 육아 이런 영역이다라고 보거든. 내조 이런 세 가지 영역이라고 보는 관점인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섹스는 결국에는 그 수단밖에 안 되는 건데 걔네들 그 수단에 멈춰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그 섹스라는 건, 여성의 섹스는 사실상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이 여성의 섹스는 개개인마다 매우 복잡한 부분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이거를 출산과 양육을 연결짓지 않고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성을 혐오하는 부분으로 빠지기가 매우 쉽다라고 나는 보는 관점인 거야. 그래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애를 하는 남성들이 이 여자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방법은 이 여자에게 직설적으로 결혼을 하자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추후 내가 능력을 더 키울 테니까 널 위해서 결혼을 추후에 우리가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여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거짓말과 이게 어떻게 보면 매우 블루필적인 측면일 수 있는데 사실 오히려 이게 알파 계열에서 애들이 쓸 수 있는 요소라고 보거든 이게 나는.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있어서 그 막 사기 당하는 거 있죠. 돈 막 쏟아내고 돈 보내주고 이런 것들 본 적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통해 갖고 뭐 이제 사기다, 남성들에게 사기 먹는 거 있어. 또 능력 좋은 남자가 나랑 연애를 하고 인터넷으로 연애를 하면서 내가 뭔가 좀 필요한데 이게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해갖고 전 재산 다 탕진해 버리는 여자들이 있거든 이게. 근데 걔네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 여자들한테 우리 결혼하자라고 보통 한단 말이야. 이 결혼하자라는 말 한마디에 여성의 회로 자체가 이 남자하고 난 결혼하고 싶다는 엄청난 부푼 꿈과 기대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싹 다 내줘버리는 성질로 변한다라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혼인 빙자 간음죄가 결국에는 성질이 뭐냐면은 여자가 이 남자와 결혼이라는 보상 체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거를 다 줘. 성적인 부분까지 싹 다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회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걸 이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혼인빙자 간음죄를 말 그대로 법적인 죄로 만든 거야. 여자들의 회로를 이용한 거니까 이게. 결혼이란 보상 체계를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지금 애들이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본인들조차 이해하는 거고. 아니 더 나아가서 이용조차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난 개인적으로 너네들이 다 결혼을 해갖고 가정을 만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남성이 되고 건강한 여성 자녀들이 나왔으면 좋겠거든. 근데 거기에 있어서 너네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보상 회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의 어떤 이런 결혼 회로를 집어넣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지, 연애에 있어서 사실. 근데 이건 근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 때 해야 돼. 왜냐면 개인적으로 여자들이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실 본질을 보는 게 더 커지는 거야. 여자가 남자들 나이가 먹으면 돈 따지고 직업 따지고 하는 게 그다음부터는 어떤 본질을 보는 거지 사실.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라는 동물의 본질은 사실 외모보다도 더 어떤 생산적인 걸 가져오는 게 더 큰 본질로서 와닿는 거야 사실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외모가 뛰어난 것보다도 더 낫다라는 거고, 외모가 뛰어난 애들은 어차피 나랑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돈을 잘 버는 애들 중에 그냥 봐줄 만한 남자로 골라내는 성질인 거야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자가 이 남자에게 있어서 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걸 매력으로 느끼냐라고 했을 때는 존나 애매하다라는 거지. 존나 애매한 거야.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야. 그냥 이거는 여자에게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 남자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존 매력은 있는 거야. 근데 남자로서의 또 다른 본질적인 매력은 또 없는 거지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게 본질에서 벗어난 여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가 남자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갖고 이런 남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어떤 여자는 다른 여러 남자들을 경험을 한 다음에 이 남자 선택을 했을 때 이 남자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존나 보여. 근데 과거의 남자들 중에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도 존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사실. 내가 과거에 그 남자를 선택을 했으면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 하지 않았을까란 후회가 작동하는 거야, 여자의 회로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내가 이야기했었던 게 분별론이고, 결국에는 처녀론으로 모든 레드필은 끝날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 크다라는 거지 사실. 아무튼 오늘 공휴일 잘 보내시고, 밖에 나와서 날씨 좋으니까 햇빛 좀 많이 보고 러닝 좀 하시면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